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맥을 못 추고 있죠. 올해 초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행보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스코 관련주들이 이제 한 번 정도 움직일 때가 돼서 제가 몇 번 언급은 드렸었죠. 그래서 요 지금 미국 임상 종양학회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의 호재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다들 기대감이 너무 높으셔서 그런데 바이오 종목들은요 전통적으로 1년 내내 좋았던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이런 적이 없어요. 굿 이런 거 없어요. 바이오 종목은 반짝반짝. 2015년이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 나오면서 그때 좀 길게 간 것뿐이지, 2015년 제외하고는 바이오는 기껏해야 쭉 연결을 해야 한 반년 이하? 반년 이하 정도예요. 사이클이 아주 길게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지금 왜 요즘에 이렇게 바이오가 못 가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이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월 테마주. 이건 좀 오래된 얘기죠. 몇 년 됐으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매년 1월만 되면은 정부에서 올해의 목표 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데 바이오 육성이 항상 껴있어요. 바이오 육성이 들어갈 만한 거 항상 있죠. 바이오 육성에다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파생되는 분야들 육성, 그리고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육성 이런 게 항상 껴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출산장려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취업률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던가 등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바이오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월에 이렇게 정책 발표되면은 한번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연초 빼면은 이제 1년 내내 시무룩하다. 중간중간 한번 있으면은 이슈 있으면 한번 튀었다가 또 다시 시무룩하고. 그래서 바이오를 1월에 테마주라는 얘기도 옛날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이즈도 좀 많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작된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주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년에 결과 나왔을 때 조용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우리는 수긍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맞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탈탈 털리고 있죠. 삼성이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제 증거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하고 난리 났죠. 그 증거 인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마룻바닥에다가, 공장 바닥이라고 할게요. 공장 바닥에다가 노트북이랑 자료를 묻은 다음에 이걸 덮었대요. 이 소식은 들으셨죠? 그래서 요거 마루 뜯어내고 보니까 회사 서버랑 노트북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에 은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입하신 분들이 있겠죠. 위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시하신 분들 임직원 2분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다. 잘못한 게 티가 났네요. 아니라고 하더니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는 뭔가 캥기니까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조사하는 거든 아니면 다른 쪽이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좀 너무 삼성만 털고 있긴 한데, 이러다가 삼성이
공장을 다 해외로 이전하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을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가 이제 연골 유래 세포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태아신장 유래 세포 사용해서 아이고 뭐냐 세포가 바뀌었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기업의 신뢰성에 굉장히 타격을 줬죠. 아니 니네 이거 연골 유래 사용해서 연골 재생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그럼 이건 연골 재생 안 되는 기술이잖아. 그럼 애초부터 너네도 사기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자진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진해서 판매 정지 신청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뭐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본인들이 알고서 그런 거냐, 본인 알고 그런 거냐, 아니면은 몰랐었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기존에도 언급드렸지만 알고서 이랬으면은 큰일 나죠. 알고서 이랬으면 큰일 나죠. 근데 몰랐다에다가 한 표를 넣어놓고 미국에서 이제 위탁 생산 쪽에다가 기존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그쪽에서 확인을 해서 어디가 잘못인지 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아니 우리 2년 전에 확인해서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이면은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도 타격이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이거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기업이 이게 사실이면. 근데 이거를 제대로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통보를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각 분야에서 이제 뭐 소송이 들어오고 있죠. 환자분들이랑 해가지고 뭐 소송을 걸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를 좀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매년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소식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먼저 종목을 볼게요. 작년에도 이 임상종약회에서 유한양행이랑 신라젠 작년에 유한양행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HLB 그리고 한미약품 오스코텍 뭐 매트팩토 뭐 여기는 뭐 제외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참가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도 뭐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뭐 제일 먼저 여기는 파이프라인이 워낙 다양한 기업이니까 뭐 학회만 있으면 다 가요. 한미약품은 이만큼 한미약품이 다양한 기업이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인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뭐 2015년에 라이선스 아웃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겠죠. 항암 신약 쪽으로 뭐 오락솔이 이제 삼상 전이상 유방암 치료제 쪽으로 해서 탑라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암을 주사제잖아요. 주사제 쪽으로 파크락탁셀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경구용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DA에서는 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요거는 라이선스 아웃이 2011년에 이미 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아테넥스 쪽에 이미 라이선스 아웃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쪽을 뭐 발표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요만큼 더 추가적으로 밀린 거는 제가 볼 때 요 정도에서 쉬었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밀린 거는 이건 시장 영향력이에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여기는 바이오 업황이라고 쳐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런 건 바이오 업황이 쳐요. 근데 올라가려고 시도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중바닥을 만들고 원래는 이거를 이중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요 45만 원 구간에서 이렇게 61선에 싸우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시장 영향력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히려 그 손절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빨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오늘은
잘해줬습니다. 산미아프. 개파락 나온 다음에 반등 이쁘게 해줬고 양봉까지 하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죠. 그래서 기대감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일날 발표니까 우리한테 반영되는 16일날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최근에는 뭐 계속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계속 뭐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3세대 폐암 치료 중에 레이저 트닙이 있습니다. 이게 임상 이상 쪽에서 데이터를 발표한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면 그래도 안 나왔는데 이런 세계적인 학회에서 우리 너무 안 좋아 임상 결과가 우리 거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발표하려고 나가진 않겠죠. 그냥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으니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다,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하면은 뭐 3상 바로 준비를 하겠죠. 보시면 되고, 이렇게 3상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뭐 좋은 소식이 또 들릴 수 있으니까 괜히 설레발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 이제 오스코텍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오스코텍하고 같이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마일스톤 들어오고 하는 거는 좀 봐야 되고, 이거 작년에 이미 얀센에다가 1.4조 기존에도 몇 번 언급드렸었죠. 이거는 뭐 워낙 큰 상황이었으니까 그 1.4조 그 라이선스 하우스 이미 했어요. 작년 11월에 얀센에다가. 그러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볼만한 게 뭐 오스코텍이 있는데, 일단 유한양행 봐드리면은 똑같아요. 얘도 이 구간에서 23만 한 5천원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좀 쉬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거 뭐 거의 뭐 배신이죠. 시장 영향력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더 내려와 있다. 여기를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여기 21선 61선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유한양행은 크게 튀진 않았는데 올해도 꾸준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26만원 여기는 당장 넘어가기 힘들다고 언급 드렸었는데 소개 안 해드린 사이에 돌파 시도 나왔다 쭉 밀렸죠. 하단에 이렇게 있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중간 정도 갔다가 내려오고,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저항 돌파 시도한 다음에 급락이 한번 나오고, 자연스러운 거랬죠. 저항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 그리고 이중 바닥성 움직임으로 바닥 만들고, 그 다음에 적어도 중심까지는 올라오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돌파 한해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 다음에 밀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어야 되는 구간에서 시장 영향력으로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23만 5천원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일이든 모레든 회복하면은 위쪽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구간까지는 볼 수 있고, 일단 여기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26만원 정도까지 또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은 그 돌파한 다음에 봐야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게 저희가 이거 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밑에서 지지부진하게 약간 손실권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걸 좀 들고 갔으면은 했는데, 기대감이 있어서 들고 갔으면 했는데, 이제 회원분들이 이거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유한양행도 아니고 오스코텍은 안 될 것 같다. 지루하다. 그리고 자꾸 손실권에 있으니까 이거 본전만 넘어가면은 정리해 달라. 그게 좋지 않겠냐. 저는 회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수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두 발입니다. 주발이 아니고. 이런 매매할 수 없다, 이렇게 잘 수 없다,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들어오면은 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진 않겠죠. 몇 명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뭐 바이오 섹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하락 나오다가 반등 후 61선 돌파 실패,
저항을 돌파 못했으니까 당연히 밀려야겠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 밀린 건 잘해준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잘 밀려줬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심권에 둘 수 있지 않겠냐. 빠를지 느릴지 속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격적으로는 관심권에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을 관심권에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탑픽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대다수 좋은 종목들이 가격이 다 좋은 관심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스코텍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같이 보는데 오스코텍이 지금 관심권에 있다라고 알려드린 거지, 오스코텍이 탑이고 이거만 간다는 아니에요. 이게 탑이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시장 영향으로 밀렸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진 거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일부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이나 잘 버텨준 일부 종목들 빼고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확대 확장 해석에서 이게 뭐 최고의 종목이고 이거만 날라오고 이런 식으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거 아시죠? 자,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호구감소증 치료제 이상 데이터 쪽으로 해서 뭐 아이맵 중국 쪽이랑 해서 하고 있고, 터키 쪽으로도 해서 유럽 이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이 가는 구간에서 조금 더 밀리긴 했는데 가격적으로는 좋다니까요. 지가 뭐 여기 이탈하겠었는데 뭐 내려왔잖아요. 지금 66,000원 막 이 구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뭐 멋지게 지금 내려와 줬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멋지게 내려와 줬으니까 이것도 관심 가는 가격이 될 수는 있겠죠. 제넥신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심 가는 가격권이 나왔겠죠. 아까 오스코텍 때 설명드렸죠. 전체적으로 다 관심 갈 만한 가격이에요. 특별히 뭐 한 종목이 관심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엄청나게 셀리버리와 함께 엄청난 이슈를 몰았었던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셀리버리, ABL 바이오 이런 것도 다 그 관심 종목에는 제가 넣어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무료 따라하기 서비스 있죠. 이거 보시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에 잘 보시면은 올해 초에 넣어드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관심 종목은 보시면 된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어야 되는데 얘는 잘 안 밀리고 버틴 종목이에요. 잘 버텨줬다라는 거는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나가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어도 돌파 가능성은 있겠죠. 잘 버텼다는 거는 수급이 좋다는 거예요. 수급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오스코텍 말씀드렸으니까 오스코텍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선택을 어디에다 놓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ABL 바이오는 현재 수급이 좋은 거예요. 현재 수급이 더 좋으니까 안 밀리게끔 방어를 잘 해준 거죠. 누군가 매도도 강하게 안 하고, 그리고 주가 방어도 잘 해준 거잖아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저기 밀려 있었잖아요. 방어를 안 해줬어. 그래서 당장 수급은 ABL 바이오가 좋을 수 있다. 근데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걸 돌파해 줘야지만 강해진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수급은 좋지만 오스코텍은 많이 밀려 있잖아요. 만약에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바운딩 되는 거는 좀 더 클 수는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요거는 클 수 있다. ABL 바이오 같은 여기를 돌파해서 고점 돌파하면 또 신고가 돌파해서 쭉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장점이 뚜렷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점이 뚜렷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스코텍은 지금 당장 수급은 ABL 바이오보다 약하다는 거, 수급이 뭐 엄청나게 들어온 게 보이지 않으니까. ABL 바이오는 장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수급이 좋으니까 날아가게 되면은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수급이 또 갑자기 또 오스코텍으로 바뀌면은 오스코텍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수급을 넣어주는 주체가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까지는 ABL 바이오를 이 하단을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제가 내일부터 오스코텍을 매매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급은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지.
노력은 하셔요. 저는 이 물가에 이렇게 데려다가 고기 잡는 법이랑 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입만 벌리고 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적어도 고기 고기가 이렇게 낚시를 갔는데 고기가 턱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고기랑 힘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고기 잡아가지고 비닐 벗겨내고 회를 치던지 아니면은 뭐 매운탕을 끓이던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제가 여기까지 끌고 가서 고기가 잘 잡히는 데까지는 알려드리잖아요. 여긴 고기가 많네요 하고 여긴 고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건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좀 목 좋은 데까지는 끌고 모셔다 드렸으면은 그 낚시하는 방법이랑 다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제 관점을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시는 해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뭔가 시장을 뭐 이겨내고 시장을 뭐 주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건 증권사도 안 되고요. 뭐 사모펀드도 안 되고 다 안 돼.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이 사람들이 눈치를 잘 보고 좀 기술력이 좀 더 좋은 건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외국인들이 경쟁 상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걸 잘 보고 시장 영향력을 보고 이렇게 살포시 올라타서 먹고 이렇게 모기처럼 도망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한다고 했죠. 자, 외국인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이 친구들도 외국계도 막 많잖아요. 골드만삭스니 메릴린치니 뭐 도이치방크니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JP모건이니 뭐 모건스탠리니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단일 외국계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얘는 증권사라고 안 하고 외국계 투자은행이 단일로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냐? 안 돼요. 얘네도 단일로도 안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관점을 제시해드리지만 예언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분석까지 예언자는 아니다. 예언을 원하시면은 점집에 가셔야 된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하세요.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수급 정도 지켜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오전 11시만 돼도 외국인 수급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HTS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그냥. 무료로 나와요. 무료로. 그러니까 다 보면서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 이미 나왔죠. 작년에 이것도 11월에 그 유한양행 나올 때 미국 트리거 테라퓨틱스의 이제 이중항체 쪽 뭐 ABL 001 쪽을 이제 거의 6억 달러 가까이 되는 5억 9,500만 달러니까 6억 가까이 되는 거죠. 6억 달러에 가까이 되는 뭐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 나왔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관심을 볼 수 있는데 내일하고 뭐 이제 모레가 됐을 때 재료 노출로 해가지고 모레가 됐을 때 초록이 발표됐다. 재료 노출로 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한번 딱 꺾일 수 있어. 그럼 재료 노출로 해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셨던 분들도 여기서는 뭐 절반이든 일부 비중 조절하셨다가 다시 수급 들어올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려와 주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작으로 하면은 이제 내일 모레 한 16일 이렇게 될 겁니다. 발표가 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응해가지고 보유하신 분들도 여기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내려온 게 없으니까 뭐 걱정될 게 없죠. 근데 다른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급락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혹은 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걸로 잘 활용을 하셔서 요즘에 바이오 종목도 좀 제약 바이오 쪽이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이제 이런 아스코나 그리고 기존의 AACR도 약간 반응은 있었는데 자꾸 이 악재들이 눕혀버렸어요. 그 호재를. 그래서 이런 이번에 아스코를 계기로 해서 뭐 HLB 뭐 등등등등 뭐 신라젠 이제 모형성 평가 등등 해서 호재가 조금 이제 단계별로 해서 연속 호재가 있어야 돼요. 바이오는 연속된 호재가 있어가지고 좀 라이선스 아웃도 나오고 임상 결과도 좀 좋게 삼상도 성공하고 이런 게 연속적인 호재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최근에 좀 어려웠던 구간을 잘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쪽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이제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사랑해 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답변은 제가 잘 못 달아요. 이렇게 잘 못 보던 분이 오셨다, 잘 못 보던 분인데 좋은 말 써주신다 하면은 한 번씩 달아드리는데 매번 달아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대신 제가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드릴게요.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달아드릴 시간이면은 영상을 하나 더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댓글은 참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달려야지 저희가 힘을 받아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평가 나온 걸로 해서 좋아요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댓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적게 달려서 이제 제가 이렇게 관점 제시해 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만족하시는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격려의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